안녕하세요, 배당통입니다. 오늘은 VAA 전략의 업그레이드 전략인 DA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강황국님의 할 수 있다 알고 투자의 영상이 있으니 그걸 보시면 됩니다만, 좀 더 초보의 측면에서 제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 그 켈러 아저씨 논문을 날짜 순으로 정렬하면 이 LAA 논문 다음으로 최신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게 수비적인 자산 배분 전략인데요. 논문 내용을 보면 VAA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VAA의 단점은 일단 그 불량 자산이 많아지면 현금 비중이 늘어나는데 평균 현금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량 자산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공격 자산 4개를 잡아놓은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평균 모멘텀이 0보다 작아지는 경우, 걔가 이제 불량 자산이라고 보겠죠. 여기 현금 비중이 50%가 넘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넘는 게 문제다. 근데 사실은 돈만 잘 벌면 문제는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70년대는 금리가 높고 이제 채권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상관없었지만 지금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VAA 전략을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58.8%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최근의 수익률과 그 과거의 수익률의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A의 기본 컨셉은요, 일단은 자산군이 12개로 늘어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격자산군이 12개고요. 그 다음에 수비자산은 3가지. 그래서 뭐 다른 영상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단기채, 중기채, 그 다음에 LQD라고 해서 미국 회사채, 이렇게 3가지가 이제 수비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컨셉은 일단 이 3가지랑 그 다음에 공격 12가지 자산의 모멘텀을 계산하고요. 여기 모멘텀은 뭐 VA 때와 마찬가지로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의 그 가중평균, 웨이티드 값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나리 자산군의 모멘텀 부호를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카나리 자산군은 이따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BND와 그다음 VWO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두 개 모두 카나리 자산군 2개 중에 2개 모두 마이너스다. 그럼 수비자산 100%. 2개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다. 그러면 수비자산 50%, 공격자산 50%. 그 다음에 2개 모두 플러스다. 그럼 상태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공격자산 100% 이렇게 보유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 달을 보유한 후에 이제 매월 말에 1-5를 1부터 5까지를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 매달 반복을 하는 게 되겠고요. 당연히 뭐 회전율은 뭐 다른 정적 자산 배분에 비해서 회전율은 높겠지만, 네, 이 12개 중에 사실은 이제 겹치는 애도 당연히 한 달 지나면 겹치는 애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뭐 회전율이 VAA에 비해서는 좀 작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DAA의 결과를 정리한 표를 보시려면 그 논문에서 그 약자를 좀 알아야 편한데요. 여기 G12라는 것은 이제 리스키한 글로벌 자산이 12개 자산을 의미하고요. 그 중에 T가 6을 값을 잡았다라는 것은 그중 탑 6, 그래서 12개 자산 중에 잘 나가는 6개 자산을 선택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NRE 12, 얘도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자산의 개수죠. 네, 이 리스키한 자산의 개수가 12개를 썼다라는 거고, MP가 2, 여기서 P는 이제 프로텍티브 자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BND와 VW, 그거를 이제 2개를 썼다라는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라지 B가 2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현금 비중, 이제 캐시 프랙션이죠. 얘를 계산할 때 이 스몰 b 나누기 라지 b로 계산이 되는데, 그래서 라지 b가 2면 스몰 b는 0, 1, 2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몰 b가 0이면 0%, 1이면 50%, 2면 10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샘플을 설정을 할 때 뭐 IS, OS, RS, FS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IS는 in sample, OS는 out of sample, RS는 recently sample, FS는 full sampl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다 최적화를 해서 맞추면 사실은 과최적화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점 뭐 3개를 지나는 뭐 2차 직선은 사실은 5차 0으로 맞출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샘플이 있는데 모든 샘플을 다 최적화에 사용하게 되면 과최적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샘플에 대해서는 최적화를 쓰고 나머지 샘플에 대해서는 거기서 맞춘 파라미터를 가지고 수익률 값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종의 밸리데이션이죠. 그걸 해보는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여기 R은 리턴을 말하고요. 여기 D는 드로우다운인데요. 여기 IS 아까 말한 인샘플이죠. 인샘플은 70년대부터 93년대까지 사용한 거고요. 아웃 오브 샘플은 이제 90요 스톱 시점, 요 시점부터 이제 2018년까지, 2018년 3월까지 했네요. 한 거고. 그래서 RS는 최근 10년간을 본 거고요. FS는 풀 S, 총 한 48년, 거의 50년 되죠. 50년 되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공격 자산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12개를 사용했고, 그 중에 T는 6개니까 자산 6개를 매수를 하는 경우입니다. 수비 자산 전환 신호를 주는 두 개의 자산은 VW와 BND 이 두 개가 되겠고요. 수비 자산 비중은 여기 이제 B가 2라고 돼 있죠. 그래서 0%, 50%, 100%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1970년부터 93년까지는 굉장히 높습니다. 복리가 19.3%에 맥스 드로우다운이 10.6%, 굉장히 좋죠. 그리고 최근 10년만 보더라도 뭐 복리 수익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9.9% 떨어졌지만 당연히 맥스 드로우다운도 9%대로 상당히 양호합니다. 전체 기간으로 보면 복리 수익 16%에 맥스 드로우다운 10.6으로 상당히 좋은데요. 사실 이 값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지금 저금리 기조가 꽤 오래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10년간 결과를 보는 게 우리의 좀 기대 수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뭐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을 하는데 혹시 이 정도 수익률에 만족을 못 하신다면 좀 더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똑같은 DA 전략인데요. 얘는 T가 2예요. 그래서 얘는 자산을 두 개만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한국님 영상에도 복리 22% 수익이 돼 라고 하는 게 이 전략이죠. 그래서 두 개를 공격 자산 선택을 하고 B는 1. 그래서 현금 비중이 0 또는 100%두 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수비 자산 세 개가 바뀌죠. 그래서 SHY가 아니라 SHV로 바뀌고 LQG 대신에 UST가 나오는데요. 이 UST는 이제 그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거든요. 채권 레버리지 ETF인데 얘는 사실 뭐 아마 티커만 검색해 보셔도 아실 텐데 거래량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좀 거래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살려면 좀 더 비싸게 사야 되고 팔려면 좀 더 싸게 팔아야 돼서 슬리피지가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초보자들은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DAA 논문에서의 신호는 VW와 BND를 쓰는데요. 두 개 다 나빴을 경우는 애뉴얼 리턴이 마이너스 14%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이 하나면은 당연히 0 아니면 100밖에 안 되는데 지금 기준이 두 개니까 0, 50, 100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VW가 안 좋은 경우, BND가 안 좋은 경우를 구분해서 할 수도 있겠는데 아마 그렇게까지 최적화는 굳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기한 거는 예전에 VAA 때 그 AGG 모멘텀 봤던 것처럼 이 VW, BND가 전부 나쁘면 S&P의 그 연간 수익이 마이너스 14%로 굉장히 안 좋죠. 네, 신기하네요. 네. 어쨌든 이 전략에서는 두 개 다 나쁘면 현금 100%, 현금이 아니라 수비자산 100%, 두 개 중 하나만 나쁘면 수비자산 50%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 빨간색이 이제 노멀한 그 DAA 전략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드로우다운 값이랑 이제 그 수익률 그림인데요. MDD가 10%라서 굉장히 뭐 훌륭하죠. 50년간 MDD 10%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이상한 타이밍에 투자를 했어도 10% 이상 손해를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네, 훌륭하죠. 네. 일단 저희가 기본 뭐 일반 개별 종목을 들어갔을 때는 사실 뭐 10%, 20% 깨지는 건 되게 허다한데 최대 손실이 10%밖에 안 됐다는 건 정말 훌륭한 수치라고 보고요. 그 동일 비중, 여기 EW가 아마 이퀄 웨이트의 약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에 비해서도 상당히 선방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돈을 뭐 잃지만 않으면 여기 써놓은 게 돈을 잃지 말고 그 사실을 잊지 마라. 이게 워렌 버핏이 강조한 제1원칙, 제2원칙인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돈을 잃지만 않으면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거의 50년간 자산이 1에서 만이죠. 만으로 10,000배가 늘었어요. 네. 하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10년 수익률이 이 정도는 아닌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앞으로 50년 후에 또 10,000배가 될 거니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좋은 전략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4일에 시작을 했고요. 좀 더 부지런을 떨어서 12월 1일에 시작했으면 결과가 아마 좀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뭘 하든 아쉬움이 들죠. 네, 처음에는 아까 그 보여드린 두 개의 전략 중에 어그레시브한 전략, 그 탑 6가 아니라 탑 2만 선택하는 그걸로 해서 공격 자산 두 개만 샀었는데, 네, 논문을 최근에 좀 더 보다 보니까 자산 6개를 사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 측면에서도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어제 이제 부랴부랴 팔고 다시 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6개의 자산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6만 달러로 시작해서 각 자산별 10,000달러씩 샀는데요. 뭐 우연의 일치죠. 준비한 금액이 6만 달러인데 전략이 6개 자산을 고르는 것이라니. 네, 계산이 편해져서 좋습니다. 네, 지금 기간이 너무 짧아서 네, 복리 수익률은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좋게 계산돼 나오고요. 간단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자산을 기록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기 6만 1,800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어제쯤 하락해서 어제 기준으로는 한 6만 800 정도로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지금 보유 중인 자산은 네, 모멘텀 계산을 해서 6개. 그래서 IWM, QQQ, VGK, GSG, VW, EWJ 이렇게 6개 갖고 있고요. 참고로 금은 여기는 뭐 IAU로 되어 있는데 원래 논문에 보면 GLD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꾼 이유는 가격 움직임은 비슷해요. 거의 뭐 99.9% 똑같고, 그리고 주가 자체는 IAU가 좀 더 쌉니다. 그래서 좀 더 싸서 수량 맞추기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GLD는 0.4%인데 비해서 IAU는 0.25%좀 더 싸다는 거, 네, 그런 이유로 해서 GLD 대신 IAU로 교체를 했고요. 이건 참고로 아직 뭐 12월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어떤 자산이 또 선택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12월 21일 가격 기준으로는 좀 미세하게 그 BND 모멘텀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 자산 50%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기서의 가격은 이제 구글 파이낸스 함수에서 가져오는 거라서 이제 수정 주가 기준이 아니라 그냥 단순 그 종가 기준이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주가로 계산하면 지금 저 BND가 지급한 그 배당을 거꾸로 역산을 해서 뭐 1년 전 가격을 좀 더 싸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모멘텀이 플러스 0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계산 시에는 수정 주가로 하는 게 맞는데, 모멘텀을 계산할 때 내가 과거 어떤 시점에 비해서 지금 수익이 났냐 안 났냐를 따질 때 이게 배당을 고려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한 뭐 확실히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논문을 봐도 이 모멘텀을 계산할 때 수정 주가를 썼는지 그냥 주가를 썼는지 그거는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